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 힘든 재능이라든지 희귀한 신체 조건 또는 놀라운 이야기와 예상치 못한 능력까지요. 오늘은 그런 한 번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1. 데이비드 베터. 여러분, 혹시 버블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데이비드 베터라는 소년 이야기예요. 데이비드는 1971년 9월 21일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의사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중증복합 면역결핍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 체계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감기 같은 것도 데이비드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재채기, 조금 더러운 장난감 하나에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데이비드는 보통 아기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완전히 멸균된 비닐방 안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곳이 그의 집이자 세상이었죠. 들어오는 공기, 먹는 음식, 심지어 장난감까지도 전부 강력한 가스로 소독한 뒤 고온에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직접 데이비드를 만질 수 없었고 부모님과 의사들은 벽에 달린 특수장갑을 끼고서만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과 의료진은 데이비드가 조금이라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TV도 보여주고 심지어 놀이방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4살쯤 됐을 때 데이비드가 우연히 의료용 바늘을 발견해서 장난으로 버블에 구멍을 뚫은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세균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때 의사들이 솔직하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밖의 세상이 자신에게 위험한지 말이죠. 데이비드는 커가면서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바깥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특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나사가 나섰어요. 우주복 기술을 응용해서 데이비드 전용 멸균 슈트를 만들어준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만들었고 비용도 5만 달러나 들었습니다. 이 슈트를 입으면 데이비드는 버블 밖에서도 잠시나마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불편하기도 했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의사들은 누나의 골수 이식으로 그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골수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 때문에 데이비드는 감염되었고 끝내 1984년 2월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데이비드는 끝까지 용기와 호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도 생겼어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값진지 말이죠. 이 퓨어브 만다. 이번에는 몽골에서 온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요. 이름은 퓨어브 만닥이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아계 기형 쌍둥이라는 아주 희귀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쌍둥이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이 자라는 것과 함께 그 기생 쌍둥이도 같이 커버렸습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서 목 쪽에 그 흔적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보기 힘들어서 많은 의사들이 놀라워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경악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 여기기도 했죠. 아주 드문 일이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참 믿기 어렵습니다. 3. 밀라그로스. 이번에는 페루에서 태어난 소녀 밀라그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기적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름처럼 기적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밀라그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인어증후군이라는 아주 드문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다리가 서로 붙어서 마치 인어꼬리처럼 보이는 상태로 태어나는 건데요. 그녀의 경우에도 다리가 허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붙어 있었고 발끝은 V자 모양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내부 장기도 특이했는데 소화기관과 비뇨기관이 하나의 통로를 공유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질환은 7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며칠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밀라그로스는 달랐어요. 의사 루이스 루비오와 외과팀의 도움으로 그녀는 단 2살 때 다리를 분리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죠.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혼자 걸을 수도 있었고 발레 수업까지 들으면서 또래 친구들처럼 지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밀라그로스는 15살이 되었을 때 신장 합병증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작은 인어라는 애칭으로 기억되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사닐 하비스. 이번에는 스페인 출신의 닐 하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전생맹이라는 희귀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색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닐은 20년 동안 흑백 영화 속에 사는 것처럼 세상을 오직 검정, 흰색, 회색으로만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머리에 특이한 장치를 영구적으로 이식하게 된 거예요. 그건 단순한 액세서리도 아니고 패션 아이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이버네틱 안테나였죠. 이 안테나는 작동 방식이 독특합니다. 작은 카메라가 색을 감지하면 그 정보를 진동신호로 바꿔서 그의 두개골을 통해 귀 속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닐은 눈으로는 여전히 흑백만 보지만 귀로는 색깔을 듣는 겁니다. 덕분에 닐은 빨강, 파랑, 초록 같은 색을 소리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화와 예술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이보그 예술가라고 소개합니다. 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감각이다. 나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자신을 당당하게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사이보그라고 부르고 있죠. 오 스테프 산자티. 이번에는 캐나다 출신의 스테프 산자티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외모부터 눈에 띄는데요. 맑은 푸른 눈과 이마 앞쪽에 흰색으로 난 머리카락 덕분에 독특한 인상을 주죠. 이건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은 워든버그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유전질환 때문입니다. 이 증후군은 약 4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데 얼굴 뼈 구조를 바꾸거나 청력 손실, 그리고 눈머리카락의 특이한 색깔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테프는 2015년에 자신이 워든버그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영상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 영상은 무려 1000만 회 가까이 조회되며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용기를 얻게 되었죠. 그녀는 또 다른 이유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테프는 트랜스젠더였고 2016년에는 안면 여성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술을 하면서도 워든버그 증후군으로 인해 생긴 얼굴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일부러 그대로 남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의 정체성의 일부다. 나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스테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남들과 똑같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요. 6장 리팡. 중국 허난성에 사는 장 리팡 할머니는 100세가 되었을 때 아주 특이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마 왼쪽에 뭔가 단단하고 갈색빛을 띠는 게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혹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길어졌습니다. 2010년쯤엔 그 길이가 약 5cm에 이르렀고 102세 생일쯤에는 거의 10cm 가까이 되었죠.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 이마에서도 또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들은 농담처럼 그것들을 악마의 뿔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걸 피부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 성분으로 된 돌출물이에요.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랜 햇볕 노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100년 넘게 살아오면서 햇빛을 많이 쬐 탓일 수도 있겠죠. 의사들은 제거를 권유했지만 장 리팡 할머니는 오히려 관심받는 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평생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2011년 이후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작은 왕관처럼 아주 특별한 긴 생애를 상징하는 흔적이 된 셈이죠. 7. 샤일로 메디슨. 이번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샤일로 메디슨이라는 소녀 이야기예요. 그녀는 201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보송보송하고 금발로 예뻤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머리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치고 아무리 빗질을 해도 아무리 헤어 제품을 써도 전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요. 결국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빗을 수 없는 머리 증후군이었습니다. 이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둥글게 자라지 않고
삼각형이나 하트 모양 단면으로 자라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항상 곤두서 있고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례가 약 10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드문데요. 심지어 과학자들은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같은 증후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샤일로의 가족은 이 특이한 머리카락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농담 삼아 웃어넘겼죠. 샤일로 자신도 당당했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른 점이 꼭 고쳐야 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웃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일 수 있다. 팔라메쉬 다르기. 이번에는 네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라메쉬 다르기라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얼리퀸 비늘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은 피부가 정상적으로 각질을 벗겨내지 못해서 죽은 세포가 두껍고 단단한 비늘처럼 쌓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부는 늘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피부가 일반인보다 10배는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늘 약을 바르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라메시의 가족은 하루에도 여러 번 약용 연고를 발라주며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우연히 한 기자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라메시를 보게 되었고 그의 사연을 기사로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덕분에 라메시는 카트만두 의과대학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사들의 도움으로 통증도 줄이고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치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선해 덕분에 삶이 크게 달라진 거죠. 라메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구라마 하루나. 나이지리아 카노에서 태어난 라마 하루나라는 소녀는 처음엔 건강한 아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쯤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양다리와 한쪽 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머리, 목, 상체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죠. 의사들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건 그녀가 파코멜리아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사지기형을 일으키는 병인데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라마는 걷거나 기어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녀를 늘 큰 플라스틱 물통에 앉혀두었어요. 물통이 그녀의 몸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어디를 가든 그 물통째로 그녀를 들고 다니며 일상생활에 참여시켰습니다. 대부분 이 병을 가진 아기들은 오래 살지 못하지만 라마는 놀랍게도 19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2016년 그녀가 물통에 앉아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한 익명의 기부자가 휠체어를 선물해 주었고 그 덕분에 라마의 삶은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비록 2019년 크리스마스에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라마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차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었죠. 라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과 친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도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십베르사비아 볼은 곤차로바. 플로리다에 사는 베르사비아 볼은 곤차로바라는 소녀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아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심장이 가슴밖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베르사비아는 태어날 때부터 칸테렐 오각증이라는 극도로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 태아가 자라는 동안 가슴뼈와 복부 근육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심장이 갈비뼈로 보호되지 못한 채 체외로 나온 상태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심장은 얇은 피부 한 겹에만 쌓여 있을 뿐 실제로 외부에서 뛰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충격이나 넘어짐조차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약 100만 명 중 5명꼴로 나타날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사비아는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뛰어놀고 웃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었죠.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 다양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나며 그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11벨라일. 이번에는 독특한 머리카락색을 가진 소녀, 벨라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1살인데 머리가 가운데 가르마를 기준으로 딱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금발, 다른 한쪽은 갈색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면 머리 염색했니? 라고 묻지만 사실 이건 염색이 아니라 폴리오시스라는 희귀한 유전적 현상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특정 부위의 머리카락이나 속눈썹, 심지어 피부의 색소가 사라지는 걸 말해요. 벨라엘의 경우 머리 한쪽이 금발, 다른 한쪽이 갈색으로 나뉘었고, 심지어 속눈썹도 한쪽은 연하고 다른 쪽은 짙게 나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녀가 머리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원하는 쪽 색깔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이나 기분에 맞춰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 있으니까 마치 매일 색다른 변신을 하는 것과 같죠.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어두운 쪽이 조금 더 밝아져서 또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벨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타고난 개성도 가장 멋진 패션이 될 수 있다. 12 빌리 오웬. 이번에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오토바이 정비사로 살던 빌리 오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갓난아기를 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원인을 몰랐지만 결국 의사들이 찾아낸 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 일부, 특히 오른쪽 눈 주위와 관련된 부위에 종양이 생겨서 생명을 살리려면 얼굴의 일부와 오른쪽 눈을 제거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수술 후 살아남을 확률은 고작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빌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물론 이전처럼 정비사 일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삶의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샤먼이자 배우가 되는 길이었죠. 그는 자신의 독특한 외모를 살려 좀비 영화 뮤직비디오, 심지어 테마파크 공연에도 출연했습니다. 또한 베니스 비치 프릭쇼에서도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빌리 오웬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위기를 겪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길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13. 칼 하인츠. 독일 베를린 출신의 칼 하인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염 코수염 챔피언입니다. 그의 멋진 턱수염과 코수염 덕분에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무려 여러 차례 세계 코수염 수염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 대회는 단순히 털의 길이나 풍성함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창의적이고 멋지게 스타일링했는가를 겨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칼 하인츠는 단순히 수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예술작품처럼 수염을 다루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죠.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참가자들이 몰려오는 큰 축제인데 독일은 특히 강자로 꼽힙니다.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의 수염 스타일을 뽐내며 그야말로 털로 만든 예술 경연장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와 함께 진행되는 모벤버 운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남성 건강 문제, 특히 전립선암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수염을 기르는 캠페인인데 칼 하인츠 같은 인물들이 이런 흐름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칼 하인츠는 단순히 코수염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수염을 통해 하나의 문화와 건강인식까지 전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14. 나라야나. 러시아 야쿠티아에서 태어난 소녀 나라야나는 흔히 시베리아의 백설공주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알비노이기 때문이에요. 나라야나는 가족 중 유일하게 피부가 새하얗고 머리카락도 눈처럼 하얀 금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와 언니는 모두 검은 머리와 일반적인 피부색을 가졌는데 그 속에서 나라야나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더욱 눈에 띄었죠. 현지 언론은 그녀를 도자기 피부를 가진 소녀, 눈부신 백발의 미인이라고 소개했고 심지어 모델 에이전시에서도 캐스팅 제안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직 너무 어리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모델 활동을 미루자는 거였죠. 대신 나라야나는 평범한 아이처럼 춤추고 그림, 그리고 어린 시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은 때때로 가장 눈부신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15. 로즈마리 크리스티나. 이번에는 미국 뉴욕에서 온 쌍둥이 자매 로즈마리와 크리스티나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겉모습이 닮은 건 물론이고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알비노 백색증이라는 거예요. 알비노는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어서 머리카락, 피부, 눈이 매우 밝게 보이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두 명이 동시에 알비노로 태어나는 건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드문 일이에요.
어릴 땐 시끄럽고 다양한 인종이 섞인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자라다 보니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두 자매는 늘 패션과 스타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외모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대학교에서 패션을 전공하며 자신감도 더 커졌고 지금은 패션업계 석사학위까지 따면서 전문성을 키워갔습니다. 현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과 패션 화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멋부리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움은 단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존재한다. 그들의 활동은 알비노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회의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제시카 콕스.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제시카 콕스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그녀의 인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의수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14살 무렵 과감히 그만두고 자신의 두 발만으로 모든 일을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모든 걸 발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녀는 발로 타자를 치고 차를 몰고 심지어 주유까지 스스로 합니다. 발로 키보드를 칠 때는 분당 25단어를 칠 수 있다고 해요. 또 다이빙 자격증까지 따냈고 태권도 공인 검은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업적은 그녀가 세계 최초의 무팔 여성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시카는 발로 조종관을 다루며 비행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기록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세계 각국을 다니며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여 개국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용기를 주고 있죠. 제시카 콕스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다. 17. 스탠 라킨. 미국에서 온 스탠 라킨은 16살 때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고 결국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식할 수 있는 기증자 심장이 당장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기 힘든 방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실제 심장 대신 인공심장 장치를 사용한 겁니다. 이 장치는 그의 몸속에 연결되어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했습니다. 기계 본체는 배낭처럼 등에 메고 다녀야 했고 거기서 두 개의 관이 그의 가슴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심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무려 555일 동안 생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스탠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구도 계속했고 일상도 최대한 즐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증심장을 이식받게 되었고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탠 라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강한 의지가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극복할 수 있다. 18. 휴 해리. 휴 해리는 17살 때 등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면 절망에 빠졌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다시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죠.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는 생체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MIT 미디어랩에서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생체기계공학 그룹을 이끌며 인공의족과 보조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휴 해리가 만든 발명품 중에는 세계 최초의 동력의족과 발목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실제 발목처럼 움직이고 반응해서 걷는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사용자의 근육 신호를 읽어 움직이는 바이오닉 무릎도 만들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는 의족의 감각 피드백 기술까지 적용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인공다리를 통해 실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휴 해리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절단장애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타임지가 그를 바이오닉 시대를 이끄는 리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적인 상실도 과학과 의지가 만나면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19. 에이번 두가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에이번 두가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프로 헤어를 가진 여성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프로는 무려 높이 25cm, 너비 25cm, 둘레가 1m에 달한다고 해요. 처음 기록을 세운 건 2010년이었고 2021년에 다시 한번 공식 인증을 받으면서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에이번이 이렇게 큰 아프로를 가지게 된 건 단순히 헤어스타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1999년에 화학약품으로 머리를 펴는 걸 멈추고
자연 그대로의 머리카락을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곱슬머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놀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름다움과 개성의 상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용사조차 손댈 필요 없이 에이번 스스로 앞으로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에이번 두카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 된다. 20류. 중국에 사는 류라는 남성은 아주 독특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2007년에 자신의 사진과 결혼한 겁니다. 그것도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전통의식을 다 갖춘 정식 결혼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충격을 받거나 웃어넘겼지만 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로 자기 자신의 사진과 결혼한 것이죠. 류는 자신을 사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역시 농담처럼 치르지 않고 의식 하나하나를 제대로 지켰습니다. 이 결혼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독특한 자기 표현의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류의 선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며 남들이 뭐라 해도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20일 신효명. 한국의 신효명은 남성은 겉모습만 보면 12살 정도의 소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나이는 1989년생으로 이미 36세인 성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는 매우 희귀한 하이랜더 증후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몸의 노화 과정을 극도로 느리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조로증이 아이들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병이라면 하이랜더 증후군은 정반대인 셈이죠. 효명은 키가 약 163cm로 성장 이후 성장이 멈춘 상태고 목소리도 여전히 소년 같은 높은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춘기를 거치며 외모와 목소리가 성숙해지지만 그는 그대로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특별히 불편하거나 고립된 건 아닙니다. 그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데이트도 하며 원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효명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고 의학계에서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이다. 22닉 부이치치. 호주 멜버른 출신의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죠.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했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꾸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는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도 만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강연을 하던 중 아내 카나에를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삶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사랑과 용기는 외모나 조건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다. 23. 에다바르 LCF. 조지아 출신의 전직 킥복싱 코치. 에다바르 LCF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능력 중 하나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인간자석이라고 불리죠. 에다바르는 몸에 금속 물체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몸에 숟가락 53개를 붙여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단순히 금속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 자석들은 플라스틱, 유리, 나무 같은 것들도 붙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단순히 숟가락 붙이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쇠판을 붙이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타도 버티고 심지어 자동차를 끌어당기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죠. 에다바르는 언젠가는 기차나 비행기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퍼포먼스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재미를 준다는 겁니다. 에다바르 LCF의 사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인간의 몸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준다.